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대시 한 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 나온 그런 시인데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허영만 시인이 쓰신 시고요. 같이 시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봅시다.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큼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이제 보시면 이 화자가 겨울 들판을 거닐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겨울 들판을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허허 들판에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화자가 이 매운 바람, 이 끝자락도 내가 이 바람을 맞을 만큼 맞으면은 오히려 어떻다? 따사로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이 겨울에 그 매서운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봄을 느끼는 겁니다. 이 따사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절에 내재된 소생의 가능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계절 속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는 봄이 어떻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소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추운데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슨 따사로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역설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겨울 들판에서 어떤 기온을 느끼고 있다? 봄의 기온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에 품 안에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서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듬성듬성. 자, 이것도 음성상징어죠. 자,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겨울인 거죠. 늦겨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의 품 안으로 이제 녹아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서 이렇게 봄으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계절의 어떤 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아들기를 꿈꾸면서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예, 그죠? 겨울 들판이죠. 그 사이사이 초록빛, 초록색은 또 이제 생명력을 환기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환기하는 그런 색깔이죠.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있다. 고만고만이 무슨 뜻이에요? 고만한 정도로 여럿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 들풀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저만치 밀려오는 뭐를 기다리고 있다? 햇살, 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봄 기운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겨울 들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들풀들이 이 햇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요. 그죠? 그리고 신발 아래 질척거리는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발 아래가 질척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땅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의 무게만큼 삶의 이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겹죠. 어떻게 보면 힘겨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픔이란 아픔은
다 쉬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자의 깨달음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뭔가 이제 겨울 들판을 이제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화자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 평온함을 느끼고 이런 삶의 고단함을 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겨울 들판에서 오히려 이 화자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 삶의 고달픔을 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색깔도 제가 안 바꿨네요. 자,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겨울 들판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같이 연관지어서 이 화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겨울 들판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이게 황량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뭐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겨울 들판이 갖고 있는 게 뭔가 평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자는 이 겨울 들판에서 오히려 이런 따뜻함도 느끼고 평온함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다가서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섣불리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이 겨울 들판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자연물은 저희에게,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나무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자연물, 내 주위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그 모든 것들에서 뭐 이게 자연이 아니라 자연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무조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겨울 들판에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그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많았어요. 뭐 이제 바로 앞에서만이라도 여기서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는 지금 이제 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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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이렇게 끝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종결어미를 통해서 가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율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는 하자가 이 겨울 들판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 거닐면서 체험을 하면서 느낀 바를 우리의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다짐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겨울 들판에서 평온함을 느끼면서 이 겨울 들판이 사실은 봄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겨울 들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에 대해서 내가 다가서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섣불리 좀 판단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위시를 감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는 시에서 계절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계절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낸다.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어를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따사로움을 통해서 겨울 속에 내재된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2번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을 통해 이제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3번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을 통해 소멸했던 자연의 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번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보여주고 있다. 5번 겨울 들판을 통해 자연의 계절의 변화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드렸죠. 몇 번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이제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들풀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 여기 있었죠. 자, 이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누굽니까? 들풀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굳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삶과 관련지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죠? 오답도 같이 볼까요? 1번의 따스러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봄에 대한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자, 덜 녹은 눈발이라고 하는 시구를 통해서 얼었던 땅이 녹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시를 해서 계절의 변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을 통해서 겨울 들판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연물의 소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화자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반성을 드러내서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 이제 겨울 들판에서 느끼는 이 화자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간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 되게 좋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대시 한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